안녕하세요. 공무원세법의 이성원입니다. 여러분들 그 세법 교재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세법에 대해서 이제 9급하고 7급에서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부분, 또 이 단어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만 효과적이고 또 어떻게 해야만 고득점이 나오고 또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때 가장 전략적으로 공부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책을 쓴 저자로서 이 책을 제가 어떤 입장에 썼고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를 하시면 만점을 맞을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죠. 이제 작년부터 2014, 2013, 2012년 3년에 걸쳐서만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해드릴 건데 이제 보면은 2014년 올해 9급에서는 이미 출제가 됐기 때문에 9급에서는 올해 법인세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럼 법인세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올해는 국세청 단독 시험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부터는 국세청에서 단독으로 세법 출제가 돼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법인세 문제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이 세 파트가 이 파트가 여러분들 주 출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법인세 문제에서 계산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된다는 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법인세에서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이 계산 문제는 맞춰주셔야 돼요. 맞춰주시는데 국세청에서 출제하시는 분들은 법인세 문제를 그렇게 만만하게 아주 쉽게 문제 출제하지는 않아요. 그럼 이제 기존에 냈던 문제를 한번 봐드릴게요. 기존에 2013년, 12년에 문제는 다 똑같아요. 국세기본법 4문제, 징수법 2문제, 소득세 4문제, 그다음 부가가치세 4문제, 그다음 법인세 5문제, 4문제. 대신에 2012년에 상속증여세가 2문제가 출제됐더란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상속증여세 문제가 이제 계속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게 9급에서는 5문제 나오는 법인세인데 여러분 실제로 법인세는 진짜로 5문제가 나온다고 해도 어렵지 않아요. 어떤 입장이냐면 국세기본법하고 국세징수법이 총 6문제가 나오는데 이 6문제를 다 맞춰내셔야 돼요. 근데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국세기본법을 소홀히 해요. 세법을 공부하면 내가 소득세나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이 3개 법만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잘못 착각하면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법인세 봤자 8문제, 5문제에서 총 13문제밖에 안 돼요. 그럼 13문제를 다 맞아도 80점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걸 착각을 해요. 그것만 그 세 파트만 공부를 하면 우리는 세법을 다 안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언제나 공부를 하실 때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을 제1번으로 공부를 하세요. 1번으로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6문제를 손에 들고 들어가셔야 돼요. 6개를 손에 들고 시험에 공부를 하시면 그러면 6문제를 맞고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 6개예요. 6개면 30에서 40점은 내가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꼭 생각을 하시기 바라네요. 그 다음에 이제 7급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7급은 2013년까지 제가 지금 교재를 출간할 때 아직 2014년에 7급은 시험을 안 봤어요. 그래서 7급 시험은 아직 출제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2011년, 12년, 13년에 대한 기출문제 분석만 해드리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잘 보셔야 돼요. 2013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세기본법이에요. 국세기본법이 6문제가 출제돼요. 6문제가 출제가 되고 국세징수법이 2문제예요. 그럼 총 합쳐서 8문제란 이야기예요. 8문제면 40점이 기본이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40점을 기본적으로 확보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가 3문제, 법인세가 4문제, 소득세가 4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이 중에서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파트에서 7급은 계산 문제가 하나에서 2개가 출제돼요. 9급에서는 지금까지는 계산 문제가 출제 안 됐는데 그 계산 문제를 올해 2014년부터 계산 문제를 다시 출제하기 시작했네요. 7급은 기존에도 한두 문제씩 계속 계산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럼 이제 12년하고 11년에는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가 보시죠. 그럼 국세기본법이 계속적으로 6문제란 이야기예요.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징수법은 2문제, 소득세 4문제 똑같아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3문제. 근데 법인세는 4문제 나왔다, 5문제 나왔다, 4문제 나왔다. 그러면 상속증여세가 나오면은 4문제, 안 나오면 5문제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국세기본법하고 국세징수법에서 실제로 당락을 좌우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 국세기본법이나 징수법이 7급이나 9급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제 조세 총론부터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세 총론 부분은 공부를 하실 때
세법을 학습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총론에서 시험 문제 내는 건 아니에요. 직접 내는 거 아니에요. 직접 내는 거 아닌데 이제 총론의 내용은 학설들이에요. 이 학설들은 주로 7급에서는 지문 한 줄에서 두 줄이 나와요. 우리가 한 문제가 아니라 한 줄에서 두 줄이 나와요. 그러면 학설을 두 줄을 낸다고 했을 때 이 학설 부분에서 여러분 해석이 안 되면 한 문제에서 두 문제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조세 총론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조세 총론을 공부하실 때 어떤 분들은 요약 형태로 해가지고 딱딱딱 찍어서 공부를 하시는데 찍어봐요. 자, 제가 여러분 찍어보시죠. 제가 손가락을 찍는데 여기를 찍었어요. 여기를 탁 찍은데 운 좋게 찍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찍는데 잘못 찍었어요. 손가락 나가버렸죠. 그러면 그 문제는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읽으실 때, 조세 총론을 읽으실 때는 반드시 손가락을 붙여가지고 읽는 것처럼 옆으로 전체를 읽으세요. 전범위를 읽어주셔야 되고 그 전범위 내용이 이제 소득세부터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 내용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연관성 분석을 하셔야 돼요. 연관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주시는 게 조세 총론이에요. 그래서 총칙편에서 각 개별 세법하고 관계된 내용을 확실하게 잡아주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하는데 단어는 수업용어로 중요성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용어 정리하면 된다 그랬는데 이 용어가 개별 세법에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 연관성 분석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주셔야만이 조세 총론이 정리가 돼요.